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김휘영입니다. 오늘은 열수지 평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표는 열수지 평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수 있는 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표를 필기할 수 있는 란에 저와 필기를 따라오시면서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수지 평형이라 함은 지구가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그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 중에 일부는 지표면에 흡수가 될 것이고 일부는 대기에 흡수가 될 것이고 또 일부는 대기 또는 지표면에 의해서 다시 반사돼서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지구로 흡수되는데 지구로 흡수되는 그 두 개의 방법은 지표면으로 흡수되거나 대기로 흡수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얼마만큼이 반사되고 대기 또는 지표면에 흡수되는지에 대한 숫자를 쓸 건데요. 제가 지금 쓰는 숫자는 문제마다 바뀔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시고 다만 지금 쓰는 숫자는 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숫자로 써드릴 예정입니다. 반사돼서 나가는 양은 30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일부는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가 됩니다. 또한 100 중에 45는 지표면에 흡수가 되고요. 또 25는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태양복사 에너지의 가장 많은 에너지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시광선 영역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태양복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 파장 중에 짧은 쪽 파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파 복사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파장이 짧은 쪽과 파장이 긴 쪽의 파장을 알려드리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영역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적어드린 파장 영역은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열수지 평형에서 막히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0만큼의 에너지를 지구가 받았기 때문에 지구는 반대로 우주 공간으로 결국에 7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대기가 있죠. 이 대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온실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실기체 중에 가장 유명한 예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온실기체의 특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온실기체는 적외선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 존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그냥 통과하게 되고 다시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적외선 에너지는 이 온실기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기도 이 적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대기도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분명 방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흡수한 만큼 에너지는 우주 공간이나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할 텐데요. 이 대기가 지표면으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 지구가 온실 효과가 생겨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기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필기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표면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지표면에서 또 대기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실기체, 다시 얘기해서 대기 중에는 온실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대부분을 대기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바로 적외선 영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은 파장이 긴 영역이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 복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먹은 에너지를 대기가 다시 방출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도 방출할 수 있고 다시 지표면으로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표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또 방출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의 순서는 끝도 없이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쓸 숫자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이클이 다 돌았다고 생각하고 단위 시간 동안 측정한 에너지 양에 대해서 적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총 104의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 100이 대기로 흡수되며 일부 4만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고요. 특이한 것은 지금 104만큼의 지표면에서부터 나가는 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대기에 흡수되는데 이 오직 4만이 대기를 뚫고 우주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방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만큼의 에너지는 대기에 창문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기의 창 을 통해서 방출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제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은 66이고요. 대기가 지표면으로 다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88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대기가 우리 지표면으로 다시 주는 이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아닌 우리가 방출하고 대기가 다시 주었다 해서 이를 온실기체 대기의 재복사라고도 합니다. 자,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그린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복사는 열의 전달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럼 열의 전달 방법 중에 나머지 두 가지 대류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는 양이 8 정도 되고요. 얘는 대류 전도를 통해서 복사가 아닌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 대류 전도가 아닌 복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또 한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21만큼의 에너지가 숨은 열, 다시 얘기해서 수증기의 상태 변화 시 나오는 열로 21만큼이 대기로 흡수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복사가 아닌 형태의 에너지로 지표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전체 틀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열수지 평형 그림으로 저희가 우주 대기 지표 이 전체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숫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수지 평형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수지 평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주, 대기, 지표 이 각각이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아야 합니다. 자, 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구 전체적으로 열수지 평형이 일어나는 것은 100을 줬는데 30이 다시 나갔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70만큼 받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로 4 플러스 66인 70만큼을 다시 내보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열수지 평형을 맞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100 중에 30이 다시 반사되어서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니 70만큼을 우리가 흡수하였고 다시 70만큼이 우주 공간 바깥으로 복사되었구나를 알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안에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고 반사하고 먹은 양은 전부 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열수지 평형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방출량과 흡수량을 같다라고 두는 식을 우주 각각, 대기 각각, 지표 각각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주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만큼을 지구로 방출했는데요. 반사를 통해서 다시 30이 돌아왔고 또 70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이 양이 같은지 보면 100으로 양이 같고 열수지 평형이 맞춰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대기의 방출량 먼저 보시면 자 여기에 팁을 하나 드리면 방출량이라고 하면 대기의 방출량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에서 나가는 화살표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대기의 방출량이기 때문에 대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가는 화살표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흡수량이라는 것은 대기로 들어오는 대기로 향해 있는 화살표의 양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의 방출량 먼저 가면 대기 방출 여기 있네요. 65. 자 대기 방출 여기도 있네요. 96. 그 다음 또 봤더니 더 이상 방출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수량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흡수량은 대기로 23% 흡수하네요. 23.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26과 4 같은 경우는 반사되어서 다시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대기나 지표가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23만큼 흡수했고요. 대기가 자 다시 대기로 들어오는 이 화살표 집중해 주시면 109가 되겠고요. 자 대기로 화살표 들어오는 이 화살표 봐주시면 29 해서 양변 숫자 똑같아서 대기도 열수지 평형 맞추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의 방출량 먼저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나가는 화살표 봐볼게요. 그럼 지표에서 나가는 화살표 109만큼 있고요. 지표에서 나가는 화살표 5만큼 있네요. 그리고 지표에서 또 방출되는 요 화살표 있네요. 29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흡수량 보겠습니다. 지표로 들어오는 47 있고요. 또 지표로 다시 들어오는 얘는 96 있겠네요. 이러면 또 양변 나가는 양과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열수지 평형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그림이 숫자가 다 다르게 또는 이런 숫자들에 구멍이 뚫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 우주, 대기, 지표는 각각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빈칸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복사평형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위에 언급했던 방법으로 한번 A, B, C의 값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우주의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다의 식을 이용해서 A, B, C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방출량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서 나가는 화살표, 그래서 100이고요. 자, 다시 들어오는 화살표는 요거겠네요. 요거 반사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22, 9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B 되겠고요. 또 얘도 들어오니까 C. 얘도 들어오니까 9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기도 맞춰볼게요. 대기의 방출량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요건 반사이기 때문에 대기가 직접 방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기의 방출량 B네요. 대기에서 나가니까요. B고요. 자, 또 대기에서 나가는 양 요거 두 개 있네요. 그러면 9와 95 있겠고요. 자, 흡수량 볼게요. 흡수량은 대기로 들어오는 거 요거네요. 20.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전부 다 대기가 흡수하네요. 23, 7, 102. 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지표도 맞춰보겠습니다. 지표의 방출량은 지표에서 나가는 얘네들이네요. 그쵸? 23, 7, 102. 또 얘도 나가니까요. C. 이렇게 되겠고요. 지표가 흡수하는 양은 A. 그 다음에 흡수하는 양 9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값부터 구해보면 요 값에서 B는 48
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B가 48인 걸 구했으면 요 식을 통해서 B에 48을 대입하면 C 값이 나옵니다. C는 13만큼이 되고요. C가 13인 걸 알았으니 여기서 A 값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A 값이 5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는 A, B,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평형 확인하기 유형은 전부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지구과학의 꽃은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 말고도 가보시면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발문해서 설명해준 그 자료의 특징을 보고 천천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거고, 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를 보시면 가의 핵심은 무엇이냐?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임을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값,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대기권 밖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값은 저희가 100이라고 했고요. 자, 그 중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값이 45였죠. 그러니 요 그래프 보이십니까? 요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에 해당하겠다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건가요? 45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있냐? 100 중에 45 먹었으면 대기가 먹는 양과 반사돼서 나가는 값이 있겠는데요. 자,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이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은 봤더니 가장 많은 에너지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무슨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 영역이 많다고 했죠. 그럼 가시 영역보다 파장이 긴 쪽, 다시 얘기해서 적외선이 되겠네요. 적외선 영역에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누구겠나요? 대기겠죠. 그래서 이 니은 까만색이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기역은 다시 밖으로 반사해서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가보겠습니다.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 어떤 것이 맞냐 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광선이 있으면 파장이 짧은 쪽에 자외선, 긴 쪽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요거죠. 요거 중에 자외선 영역은 파장이 짧은 쪽이고요. 적외선 영역은 파장이 긴 쪽입니다. 그러고 봐주시면 밑면적, 흰색의 밑면적 여기와 흰색의 밑면적 여기가 적외선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 많고 자외선 영역이 적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너무 단골 선지인데요.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는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역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니은은 A가 아닌 25. 다시 얘기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정리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3번은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물어볼 수 있는 선지들을 한 번에 정리한 문제이니 필요하시다면 필기를 같이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또는 가장 유명한 숫자들을 써놓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100 중에 45가 지표로 흡수, 대기가 25 흡수, 반사돼서 나가는 양은 30이었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우주로 곧장 나가는 대기의 창 영역인 4였고요. 자, 104 중에 저희 100이 대기로 갔었죠. 네. 다음에 2는 66이고요. 왜냐하면 4와 2를 더해서 70이 돼야 되니까요. 그
그 다음 D는 88이 됐었습니다. 또한 대류 전도 같은 경우는 8, 증발은 21로 19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선지에 함정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푸셨다가 다시 해설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억. 대기에서는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흡수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양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대기에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파장 영역을 봐야 합니다. 적외선 영역은 뭐라고 했었죠? 지구 복사. 가시광선 영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요. 자, 대기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6, 88이 되겠죠. 반대로 대기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보겠습니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훨씬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많겠네요. 자, 니은도 지표에서 적외선 양의 방출량과 흡수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 얘는 지표에서 적외선 양의 방출량과 흡수량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표에서 나가는 거, 지표에서 나가는 거, 지표에서 나가는 거, 지표에서 나가는 거인데요. 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줄 쳐주세요. 복사. 자, 그런데 대류전도와 증발은 주의해야 할 것이 복사의 형태가 아닌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에 대류전도 증발인 29를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4, 100이 되겠고요. 흡수량은 88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여기서만 보셔야 합니다. 얘는 적외선 영역이 아니니까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답은 맞겠습니다. 디귿. 지표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얘 역시도 지표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신경을 써주셔야 하니까 지표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 영역은 45가 되겠고요. 적외선 영역은 88이 되겠죠.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 많다 맞습니다. 자,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외선 영역에서 여기네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리을은 숫자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 이해를 해본다면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합쳐서요. 그런데 적외선 영역으로 한정을 주었다는 건 대기가 흡수하는 25의 에너지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대 같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미음 가겠습니다. A 플러스 D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냐라고 했는데 A와 D는 지표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네요. 자, 그러면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니 A 플러스 D는 B 플러스 C 플러스 F와 똑같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F는 복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B 플러스 C를 말하니까요. 자, 이 선지는 틀렸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비읍 보겠습니다.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B는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우주로 나가는 양이고요. 우리 대기가 없다면 지표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거의 100에 해당하는 양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없으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없어지고 지표에서 대기로 흡수되는 양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B의 값은 훨씬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옷부터 치읓까지 정말 중요한 선지입니다. 시옷부터 치읓까지는 기출된 사례도 정말 많고 자주 물어보는 표현이니 잘 공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옷 가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이응 보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C의 값과 D의 값을 물어보았죠. 자, 그런데 이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의 한 종류고요. 온실기체는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재복사를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온실기체, 재복사를 할 수 있는 기체가 많아지면 그 말은 즉슨 지구 복사 에너지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기체가 많아지면 당연히 지표에서 대기로 흡수되는 양 많아지겠고요. 그러면 먹은 양이 많으니 다시 복사로 방출하는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너무 과도한 평균 기온 상승이 있으면 이가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C와 D의 양은 증가하고 이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CO과 이응을 한 번에 풀면 C의 값은 증가할 것이니까 C 틀렸고요. 이응은 증가할 것이니까 맞았겠네요. 지읒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C가 증가함을 의미를 하겠고요. 치읓은 아까도 봤지만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해는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반사가 많이 되면 A의 값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A의 값 다시 얘기해서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값이 줄어들므로 화산재가 발생했을 시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가 감소된다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 열수지 평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열수지 평형은 정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잘 복습하시고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김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